오늘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제너펄 연준의장이 뭐 나와서 한마디 한 거 말고는 큰 영향이 없고, 미국 시장도 보면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조금 아래로 끝난 것 같고 둘 다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 뭐 1% 안내기가 상당히 많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유럽장은 반대로 긍정적이었고, 아시아장은 어제 헝다그룹 부도 면하면서 좀 괜찮긴 했는데 방향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잠깐 아래로 내려오는, 푸틴이 지금 뭔가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리고 유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재고가 계속 빠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잠깐 내려오고 있는데 방향성은 지금 윗방향을 타고 제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얘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현재 존재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연준이 그 다른 국가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연준은 약간 그 미적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방향성이 반드시 아래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나온 거는 PMI 지수, 유럽의 제조업 지수하고요. 기대치보다는 선방에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고 기대치보다는 낮은데, 과거 추세를 놓고 보면 과거 추세에서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PMI 지수가. 그리고 미국의 그 제조 PMI 지수 잠정치가 나왔는데 얘도 뭐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항구에 잔뜩 쌓여있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추가로 못 들어오겠죠. 지금 쌓여있고 배송이 안 되니까 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대규모로 물건을 팔아야 할 입장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그만큼의 물량 제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4분기 기업 실적이 기대치만큼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업황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그러니까 매출 이 실제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페이스북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구글도 좀 빠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 내용에 좀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뭐 트럼프 제공 빼고요. 여기 트위터, 스냅, 페이스북이 급락을 했는데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는 한경 글로벌 기사였고 조재길 특파원께서 10월 22일자로 올리신 기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4월에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앱을 처음 실행하면 이용 기록을 추적해도 될지 이용자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동 기록이나 이런 사용 기록들을 묻는데, 문제는 이제 근데 이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면 광고 효과 측정 및 맞춤형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답니다. 이 조치 이후 미국에서 이용 기록 추적을 허용한 사람은 1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타겟 광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스냅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받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외에도 여기 보면 이제 스냅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2억로 제시했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인 13억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에 대한 맞춤형 광고 이런 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은 요번에 그 내부 폭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에 알고리즘 방향성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이 기사 이쪽 기사가 아니고 다른 쪽 기사에서 본 것 같으네요. 이 애플이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를 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가입자 수가 줄거나 가입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성장 강도가 떨어지는 쪽에 페이스북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월 의장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생각보다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저 약간 립서비스 개념으로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립서비스를 할 수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재길 특파원께서 10월 23일자에 올리신 건데, 여기 보시면 공급망 교란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테이퍼링을 시작한 게 노동시장이나 공급망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직자는 아직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버티겠다,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금 인상 압력, 공급망 충격 때문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일자리 성장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확실한 높은 시나리오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건 립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부분의 기사가 좀 더 볼만해요. 건들락이라고 하는 신흥채권 투자왕, 이분이 조재길 특파원이 10월 23일자로 올렸는데, 이게 내년에 4% 넘을 것, 금리가 지금 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 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 빨간 거는 S&P 500 지수의 포워드 예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퍼의 역수예요. 그 퍼의 역수를 가지고 주식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역수가 지금 4.85%인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1.57%입니다. 10월 15일자로. 근데 문제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CPI 지수고요. 파란 게. 그냥 이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요 영역,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1, 2차 오일 쇼크로 굉장히 많이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다가 이 급등한 과도한 상황 때문에 약간 밑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추세가 내려와졌던,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요쪽 영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보시면 이 추세 패턴이 일단 이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 이 CPI의 움직임과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과는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튀었죠. 이 많이 튄 것이 일정 부분 유지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위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지금 퍼의 배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20배가 넘는 거예요. 20배면 퍼가 500, 이게 기대 수익률이 5%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기업 이익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비용 압력들이 있고, 물론 비용에 대한 압력들은 가격을 올리는 걸로 이제 기업이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소비의 감소로 또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매출의 감소는 또 이익의 감소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의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자기 급여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소비의 성장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얘가 상승 탄력을 상당히 빨리 못 받으면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게 두 개가 갭이 붙는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건 상승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은
생각보다는 둔화되거나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점입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그 추구 전략이 일어난 이후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급 문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에너지 부분이 날리고 작년에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쌌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재고를. 그게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그 풍력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북유럽 쪽에 바람이 멈춰가지고 그것도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파를 계속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패드 연준의 저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 기준금리 조정이라든가 테이퍼링. 그래서 계속 시장에 일정 부분의 압력을 주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시장에 영향성을 주는 것은. 그리고 푸틴이 뭐 석유를 좀 더 생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던졌는데 또 천연가스는 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뒤집었어요. 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성지윤 기사께서 10월 20일 날 올리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나오느냐. 보이고 러시아가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자원으로 유럽을 쥐락펴락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대란을 겪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상반된 결정으로 국제사회에 당혹감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히려 최근에 러시아 공급량이 감소됐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정보업체 러시아 서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하루 평균 공급량이 302. 그런데 이달에 261 줄었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밑에가 정답이에요. 이거. 러시아가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유럽을 관통하는 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2를 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나니까 이걸 승인해달라고 데모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개통하면 안 된다. 이거 개통하면 더 여기에 휘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한 그 수요가 그 수급이 막 꼬여가지고 지금은 에너지를 들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서 한동안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정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1월 1일, 2일, 3일 양일간 있을 그 연준의 그 FOMC 회의의사록 이외에 그 전에 이제 뭐 헝다그룹과 관련된 또 자금 상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지금 푸틴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동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